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아두이노 서킷의 기본 사용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내용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두이노 시뮬레이터인 서킷,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부터 그리고 간단한 실습, 이걸 통해서 서킷의 기본 사용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두이노 보드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이고 이루어져 있는 1번 리셋 버튼, 이것은 아두이노의 전원을 끊고 다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생각한다면 재부팅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 업로드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그리고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순서를 확인하거나 아두이노에 연결된 장치를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디지털 입출력 핀이라고 써있는 길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두이노에 다른 장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력, 출력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 입출력 중 어떠한 모드를 사용할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3번은 USB 포트를 나타냅니다. USB 포트는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하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번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거는 지금 아두이노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연산을 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5번 외부 전원 소켓, 이것은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6번 전원 공급 핀, 빈이라고 해서 입력 전압 핀하고 그 다음에 접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보통 GND, 즉 ground라고 표시하는 접지 핀으로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양극, 플러스 극이죠. 이것은 VIN 핀, 즉 빈 핀에, 그리고 음극은 GND 핀에, 접지에 연결해서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5V 핀, 3.3V 핀, 이런 것들이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전자장치의 전원을 공급하는 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아날로그 입력 핀, 아두이노에 어떤 다른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디지털 입출력 핀하고 어떤 아날로그 입력 장치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죠? 약간의 색 차이, 그러니까 USB 포트라든지 이게 좀 약간 색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은 서킷이라는 저희가 이제 사용할 시뮬레이터에서의 아두이노 보드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른쪽 것은 실제 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보드를 나타냅니다.
음, 우리가 시뮬레이터라고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그 현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꾸며져 가지고 어떤 현실과 비슷한 상황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시뮬레이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보드를 사서 사용을 하지 않고도 그 아두이노 시뮬레이터를 구입하면 이거는 일종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셈이죠. 따라서 물리적인 고장이 나지 않고도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요. 그리고 진짜 하드웨어에서 그 고장이 나거나 훼손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시뮬레이터에서는 메시지로 그런 걸 오류가 있을 거라고 메시지로 알려준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서킷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서킷은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두이노 시뮬레이션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서킷을 이용하면 실제 아두이노 보드가 없어도 다양한 전자 부품을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하고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과정까지 모두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입출력 핀 사용 방법 등등. 아무튼 그 전원 공급 방법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보드를 움직일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인데요.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제 스케치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블록 기반 언어로서 스크래치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시뮬레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서킷을 이용하면 어떤 초보자들이 공부하기에 좋겠죠. 왜냐하면 그 쉽게 고장 나거나 이렇게 손상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니까요. 그리고 학습용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하는 그런 경우에 학습 도구로서 굉장히 좋죠. 이제 이런 그 시뮬레이터 말고도 실제 키트를 준비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단락이라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단락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hort circuit이라고 해서 그 전기 회로에서 두 점 사이에서 절연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접속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보통 단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좋게 보면은 이제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연기가 나거나 부품이 이제 폭발할 수도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그 키트가 손상되거나 제대로 실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이 시뮬레이터는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초보자들 아니더라도,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시제품을 만들 때 일단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작동이 되는가 이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킷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오토데스크사에 이제 접속을 해서 제가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서킷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정을 생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팅커캐드라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정을 생성할 겁니다. 자, 팅커캐드 웹사이트는 www.tinkercad 그대로 발음난 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tinkercad.com 이걸 입력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요. 그 다음에 가입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자료를 보셔도 되지만, 여러분 회원 가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제 기본 화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은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 화면을 지금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했을 때 화면이고, 지금 한글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언어 선택은 오른쪽 하단에 가보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은 이제 썰큐트이라고 써 있는 이 중앙에 썰큐트 써 있는 말고 왼쪽에 보면은 메뉴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 네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D 디자인, 뭐 썰큐트, 그리고 코드 블럭, 학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습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곳은 썰큐트이라는 부분, 제가 지금 마우스로 선택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썰큐트를 통해서 이제 세회로 작성을 하면서 실습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화면을 내리고 바로 이제 크롬을 접속해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웹브라우저 크롬을 지금 띄웠습니다. 여기에서 그 www.tinkercad.com 이렇게 입력하라고 그랬죠. 그럼 주소 칸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주소 입력 칸에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 저는 제가 컨트롤 D 해서 이렇게 바로 가기를 넣어놓은 케이스예요. 지금 화면에서 바로 가기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지금 여기 크롬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이제 한국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로그인을 저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상태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D를 클릭하면 이렇게 북마크, 크롬에서는 북마크고 익스플로어에서는 즐겨찾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북마크를 지금 달아놓은 상태예요. 자, 여기 메인 화면에서 제가 스크롤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오토데스크라고 써있는 파란색의 네모가 보이죠? 여기에서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다소 이게 한국어로 바꿔보면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영어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책에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자, 왼쪽에는 지금 3D 디자인, 회로, 코드블록, 학습 이렇게 4개의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회로가 이제 썰큐트이라는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 회로 작성, 그 다음에 회로 이런 화면,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캡처해서 그 교육 자료에 넣어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동작 배우기 하나가 떠 있네요. 자, 학습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무엇을 배울 건지 학습 목록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수료한 수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목록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로라는 메뉴를 통해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 건데요. 제가 여기 뭔가를 조금씩 만들어 놨던 것을 다 지웠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만들어 보겠는데요. 회로라는 회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새 회로 만들기. 자, 새 회로 작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뜨죠. 자, 가운데 비어있는 이 화면은 그 구성 요소들을 배치해서 회로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왼쪽에 이러한
단추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도 단추들이 보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단추들이 첫 번째 거 많이 이게 딱 보면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보는 단추들하고 비슷하죠.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대보면 회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가운데에 위치한 어떤 요소들을 회전시키는 단추가 되겠고, 그 옆에는 그 휴지통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건 삭제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는 그 명령 취소, 그리고 그 다시 명령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단추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주석이라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판에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모양의 이 단추는 표시하고 또는 숨기기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주석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단추가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주석의 주석 모양 바로 눈 모양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주석이라는 그 모양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숨기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오면 코드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은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 코드입니다. 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 자, 제가 이렇게 눌렀는데 현재는 회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코드가 없겠죠. 자, 시뮬레이션 시작이라는 단추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회로를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말 그 회로를 설계한 대로 동작을 구현해 주는데요. 자, 제가 클릭을 했더니 시뮬레이션 중지로 바뀌었네요. 자, 중지를 누르면 다시 시작 버튼으로 바뀝니다. 내보내기 버튼은 내가 만든 결과물들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버튼이 되겠고요. 공유 버튼은 다른 사람과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현재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지금 로그인 상태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죠. 이 상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상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인터넷이 끊어지게 되면 그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저장을 원할 때는 새로 고침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익스플로러나 크롬에서든 일단 이 인터넷상에서 새로 고침은 상단에 있는 F5키 이를 누르시게 되면 그 새로 고침이 되죠. 새로 고침 키를 누르게 되면 계속해서 자동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조금 실습을 한 후에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교육 자료에 올려놓은 실습 1부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들이 있는데요. 이걸 도구 창이라고 합니다. 검색도 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기본, 이걸 클릭하게 되면 구성 요소의 모드로도 볼 수 있고, 스타터, 기본, 뭐 아두이노, 회로 조합, 조립품, 모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지금 보여 있는 상태고요. 검색창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두이노라고 해서 실제 부품으로 또는 그 시뮬레이터에서 아두이노에서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아두이노라고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두이노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 R3 이게 검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드를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이렇게 검색이 되기도 하고요. 자, 검색을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갖다 놨는데 제가 다시 삭제 버튼, 이거는 화면에 있는 삭제 버튼이 아니라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더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하나도 디자인한 게 없지만 혹시나 이 보드를 지우면 그 디자인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구성 요소를 하나 이상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확인 눌러서 삭제가 됐고요. 이렇게 검색하지 않고 자, 기본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함에 있어서 폰을 분명히 무음 처리를 했는데 간혹가다 잘못 알아듣고 폰이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이렇게 내리면서 보면은 아두이노 우노 R3 이렇게 찾아서 클릭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죠. 자, 일단 이름은 놔두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제가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이면 축소, 확대. 잘 안 보일 때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알려드렸던 거 확인해 볼까요? 이 빨간색의 버튼, 이게 전원이라고 그랬죠. 리셋 버튼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전원이 아니라 리셋은 다시 컴퓨터 재시작 버튼하고 똑같고, 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왼쪽에 보이는 USB 포트, 이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USB를 꽂을 것처럼 보이죠. 지금 꽂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GND라고 써 있는 게 접지 5V 3.3V, 아까 제가 이 말씀은 단어에서 몇 개 나왔었잖아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구성 요소 중에서 길게 쪽 위에 부분 연결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외부 장치 연결 부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기 확대 축소 가능하고,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위치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단추, 회전 단추를 눌러 볼게요. 어때요? 회전이 되죠? 그러면 그 삭제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제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와 같은 내용이 뜨죠. 그럼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볼까요? 명령 복구 버튼 이렇게 해서, 또는 실행 취소 버튼에서 다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주석. 그래서 설명문을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메모를 작성하십시오. 오늘이 9월 14일이죠. 이런 식으로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를 숨기기죠. 메모를 보이고, 숨기고, 보이고, 숨기고. 자, 이거를 눌러서 주석에 대해서도 이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주석을 제가 클릭한 후에 쓰레기통을 누르면 주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상단에 보면 그 이쁜 색깔의 박스가 보이죠. 팅커캐드라고 써 있는데요. 그 옆에 샤이니라고 뭐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거기를 제가 클릭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E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쳐야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타이핑을 한 후에 그냥 커서만 놨더니, 클릭만 했더니 다시 원래 써있던 내용으로 돌아가는 게 보였죠.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그러면 이 실습이 계속해서 저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저장되는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드를 가져놨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LED 불을 한번 켜볼 건데요. 여기에 브레드보드를 가져다 놓을 겁니다. 자, 기본에서 브레드보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아이고, 화면에 바로 브레드보드가 있네요. 작은 브레드보드라고 있는데 이거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브레드보드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브레드보드 상태에서 제가 지금 클릭을 했더니 녹색에 뭔가가 자꾸 움직이죠? 이게 이제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딜리트 키 눌러서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점선의 그 끝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삭제하고요. 그리고 LED를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에서 제공하겠죠. 여기 있네요. LED. 이 LED를 클릭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움직이게 되면 지금 클릭한 상태가 아니에요. 갔다 온 상태에서 휠을 움직이면 화면이 확대되죠. 자, 여기에서 뭐 1, 2, 3, 4 번호도 있는데 그게 상관할 필요 없이 제가 지금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라인에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름을 줄 수 있는데 일단은 꽂아보고 빨간색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렇게 꽂고 오른쪽에 있는, 자, 보면 LED 보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오른쪽은 지금 여기 밑에 점이 보이죠? 그리고 LED에 있는 선이 양쪽으로 양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이 양발에 왼쪽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음극이라고 써 있고요. 자, LED의 오른쪽을 갖다 대면 양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힌트나 설명을 보고자 할 때는 클릭을 하지 말고 마우스만 갖다 대보세요. 자, 양극의 바로 아래쪽을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고 이제 클릭하고 손을 떼보세요. 그러고 나서 마우스만 움직여도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그러니까 클릭할 때는 연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릭하고 나서 연결 시작한 후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전선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또 휠을 움직이면 확대 축소가 되죠. 그리고 옆에 스크롤을 잠깐 이렇게 내리면 이제 도구 상자들이 보이고요. 자, 이 화면에서 아두이노 보드, 자, 이렇게 확대해서 내려오는데 이 화면에서 아두이노 보드 아래쪽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이 화면 전체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잘 올려지지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더블 클릭을 자, 더블 클릭을 계속 어때요? 종료가 되고 있지 않죠. 왜? 전선이기 때문에 어딘가가 만들어져야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지워주시고, 자, 화면을 배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지금 빈 화면이에요. 빈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올려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올려져요. 이렇게 화면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전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양극이라고 했었죠. 오른쪽 이 부분이 양극이어서 양극. 양극의 바로 아래쪽 점이 있어요. 이 점을 클릭을 하고 떼보세요. 그러면 연결. 자, 아래쪽 내려와서 5V라고 써 있는 곳에 클릭해서 떼보세요. 그러면 연결이 됐네요. 자, 이번엔 접지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자, 왜 바로 5V 바로 왼쪽에 보면 GND라고 접지가 있죠. 자, GND를 클릭하고 손을 떼보세요. 마우스에 손을 떼세요. 그 마우스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연결됐죠? 이거를 가져가서 아까 음극의 바로 아래쪽에 점에 빨간색이 되죠. 마우스를 지금 갖다 댔을 뿐이에요. 그 빨간색이 되는 순간에 클릭하세요. 그러면 연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원이 음극, 양극을 연결해 놓은 상태예요. 시뮬레이션 시작. 그러면 LED가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중지. 자, LED 등만 지금 쳐다보고 계셨죠? 그거 말고 USB를 한번 쳐다보세요. USB를 쳐다보면 USB가 꽂아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면 USB가 꽂아지는 애니메이션
딱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때요? USB가 꽂아지고 빠지고 그러면서 LED에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불이 들어오는데 뭔가가 충돌나는 그런 표시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자, 제가 LED 등에 마우스를 갖다 대냈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LED를 통과하는 전류는 483 암페어인데 절대 최대값은 20이라는 거죠. 오류 났어요. 이거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오류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실제 불을 켜기 위한 그 전류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종료를 하거나 또는 다음에 실습을 해야 되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닫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잠깐 그 전에 코드창 한번 열어볼까요? 어때요? 코드창 열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봤던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LED 높음, 뭐 이렇게, 드래그가 되고, 이게 지금 블럭이에요. 이게 어때요? 블럭이 떨어지죠? 블럭을 붙여지죠? 이거 우리가 블럭 코딩이라 하는데요. 스크래치가 이게 블럭을 붙임으로써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 코딩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코딩, 그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블럭들이 있고요. 이 블럭들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이면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가 있고, 그리고 이걸 이제 블럭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창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불을 끄면 닫혀지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종료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위에 그 북마크를 해놓은 상태라서 눌러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그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회로라는 메뉴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제가 EX1이라고 아까 왼쪽 상단에 입력했던 거 그게 뜨죠. 그리고 이 항목을 편집을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로딩이 됩니다. 즉 실습을 따로 저장 버튼을 통해서 저장을 누른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왼쪽 상단에 uex1이라고 아까 타이핑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제가 디자인한 게 계속해서 저장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 누르면 LED 등에 불이 들어왔으면서 이렇게 충돌 메시지가 나오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롬을 종료하고 다시 들어왔을 때도 이게 하나 남아 있었잖아요. 실습창에. 그래서 그거를 편집하러 들어왔더니 그대로 디자인했던 화면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창을 내리고 다시 수업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로그인 했을 때 이런 창이 나타나고 메뉴, 왼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서킷을 눌러서 그 다음에 그 새 회로 작성 이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은 그 버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작업판, 그 도구창 설명드렸고요. 자, 상단의 버튼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회전, 삭제, 명령 취소, 주석, 그리고 주석을 숨기고 나타내는 거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 중에도
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버튼 시뮬레이션 시작 누르면 중지 온오프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 시작도 해봤고요. 내보내기와 공유는 아직 안 해봤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실습했던 것이 아두이노 검색도 되지만 기본에서 아두이노를 찾아서 화면에 배치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도 해봤고 지우기도 해봤고 다시 살리기도 해봤어요. 그리고 실습 지금 3번에서 4번으로 오는 도중에 그 브레드보드를 갖다 놓으시오 이런 말은 지금 제가 안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자료를 보세요 라고 써놨는데요. 화면에서 검색뿐만 아니라 기본에서 찾아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가져와서 거기에 이 LED도 가져와서 위치시키고, 그리고 음극 양극에 떠있는 화면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번이라고 LED 오른쪽 아래 구멍을 클릭이라고 써있는 것은 양극 아래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양극 아래에 클릭을 해서 마우스만 움직이면 녹색의 줄이 그어진다라고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 녹색의 줄을 쭉 이어서 아두이노 보드의 아래쪽에 5V에 클릭을 하면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선을 그 두 개의 구멍에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ND하고 음극에 연결시켰어요. 그 과정도 동영상 강의 자료에서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시작을 눌렀더니 이제 중지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USB가 꽂아지는 애니메이션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USB가 꽂아지면서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이 LED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뮬레이션 중지 시작을 계속 누르면서 그 현상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에러 메시지는 바로 뜨진 않았죠. 일단 이 LED가 불이 들어오고 문제 없어 보였는데 LED 그 등에 약간 충돌 표시 같은 게 보여서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댔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동영상 자료를 보지 않고 이 PPT 자료만 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동영상 자료 꼭 보세요. 그래서 그 등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그때 이 오류 메시지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LED가 고장난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제가 실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자료를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녹음하고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